네, 국어 의문론 9주 2차 시 영상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시에서 이제 변이음 가운데 이제 그 장애음들이죠. 순수 자음들의 그 변이음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래서 좀 그 성문 마찰음의 변이음들은 조금 이제 그 구강 내의 구체적인 조음 위치가 없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한 변이음들이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했고요. 이번 차시에는 121쪽 공명자음의 변이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121쪽의 중간 단락이죠. 그래서 한국어의 비음 가운데 변이음의 실현을 보이는 음소는 치조비음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서도 양순비음은 변이음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음절 말음으로만 실현이 되는 영국의 비음의 경우에도 변이음은 없습니다. 변이음은 없어서 앞서 장애음에도 경음이라든지 유기음의 경우 변이음이 없다고 했는데 비음의 경우에도 치조비음을 제외한 경우에는 변이음이 없죠. 네. 그래서 이 치조비음들은 각각 환경에 따라서 어떠한 변이음들을 보이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여기 이제 그 니은이라고 한 이제 음소 기호를 이렇게 했죠. 치조비음의 변이음은 전설 고모음과 평순 반모음 앞에서는 경국의 비음으로 실현이 되고 그 외의 환경에서는 치조비음으로 실현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주의 깊게 보아야 할 것은 120쪽에 보면 치조 마찰음도 전설 고모음 이와 평순 반모음 앞이라는 동일한 환경이 있고요. 121쪽에 와서 봐도 히읗의 경우에도 전설 고모음 이와 평순 반모음 앞이라는 환경이 있고 여기 치조 비음의 경우에도 역시 전설 고모음과 평순 반모음의 환경이 있고요. 122쪽을 잠깐 한번 살펴보면 122쪽에 이쪽에 유음의 변이음의 경우에도 지금 여기서는 정확하게 표현을 안 했는데 여기 지금 그 두 번째 단락 그러니까 리을의 변이음 했을 때 어두 초성 말고 비어두 초성 리을 뒤라고 했을 때 비어두 초성 리을 뒤라고 했을 때 역시 전설 고모음과 평순 반모음 앞이라는 환경이 보입니다. 소위 이 환경을 같은 이제 이 환경이 나중에 이제 음운 과정 가운데 이제 음운 변화에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구개음화 현상과 구개음화 현상을 일으키는 아주 중요한 환경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구개음화는 어떤 현상인가요? D가 G가 되고 T가 치가 되고 띠가 찌가 되고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치조 폐쇄음들이 경국의 파찰음으로 변하는 것인데 일단 DG만 봐도 이모음 앞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조금만 더 아는 친구들이라면 야, 여, 요, 유 소위 말해서 평순 반모음을 가지고 있는 이중모음들 앞에서 구개음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사실 학교문법을 통해서 공부했던 기억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소위 말해서 전설고모음 이와 평순 반모음은 같은 조음 위치 환경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평순 반모음이 어디에서 만들어지는 건가요? 단모음인 이 모음이 음절을 이루는 성절성을 잃어버렸을 때 평순 반모음이 되는 것이잖아요. 사실 조음 위치가 둘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설 고모음이라고 하는데 이 전설의 위치가 입천장의 대응 위치를 보면 경국의 위치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서 여러분들한테 공부를 할 때 혀의 전설 부위가 입천장의 경국에, 혀의 후설 부위가 입천장의 연국에 달하는 이야기를 이미 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동일한 환경에서 모두 경국의적 환경을 만났을 때 경국의 마찰음, 경국의 비음, 성문음의 경국의 마찰음이나 또 치조 비음의 경국의 비음, 또 설측음, 유음으로 가서도 경국의 설측음과 같이 동화인 것이죠. assimilation, 동화로서 조음 위치의 닮음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121쪽으로 다시 돌아오면
치조 비음의 변이음은 전설고모음과 평순 반모음 앞에서는 경국의 비음이 되고 그 외의 환경에서는 치조 비음으로 실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밑에 단락에 보면 경국의 비음은 경국의 파차름들처럼 니냐녀뇨의 니은과 같은 경국의 예, 요거 딴 얘기군요. 이 외에도 이모음과 선생님이 제대로 안 보고 말을 했는데 전설 고모음과 평순 반모음 외에도 경국의 파차름이나 니냐녀뇨의 니은 같은 경국의 비음 앞에서도 역시 이제 실현이 되는데 너무 당연하겠죠. 경국의 환경이니까요. 경국의 환경이기 때문에 동화로서 동일한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다음 끝에서 마지막 단락 끝에서 셋째 줄은 유음의 이제 그 변이음들이 무엇인가를 보는 것인데요. 유음의 변이음은 조금 복잡합니다. 지금 조음 이치와 조음 방법의 변이를 모두 보여서 성문 마찰음, 히읗의 변이음만큼이나 좀 복잡한 양상을 보이게 되죠. 그래서 122쪽에 보면 조금 복잡한 양상을 드러내게 되는데요. 일단 유음의 변이음은 크게 앞서 우리가 공부했다시피 탄설음과 설측음으로 구분이 된다는 것은 기억을 할 겁니다. 알고는 있겠지만 그래서 탄설음은 혀끝이 치조 부위 살짝 닿았다가 떨어지는 변이음이고 설측은 혀끝이 치조 부위에는 닿아 있는 상태에서 혀의 양측면이 말려 공기의 흐름이 혀의 양측면으로 흘러나가는 변이음이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음절 발음 종성으로 올 때 달 할 때는 학교문법에서 설측음하라고 다들 배웠을 거예요. 종성에 올 때 설측음은 종성에서 실현된다는 것을 기억을 하면 되고 리을이 연속돼서 실현되는 경우 리을이 겹쳐 나오는 달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종성의 리을과 초성의 리을이 연선에서는 초성의 리을도 탄설음이 아닌 설측음으로 실현이 되는 일종의 조음이치 동화를 겪게 됩니다. 원래는 초성에 올 때는 탄설음이어야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음절 비어도에 올 때 앞에 음절이 설측음일 때는 뒤에 오는 탄설음도 조음이치 동화를 겪어서 설측음으로 실현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단락을 보면 리을 뒤를 제외한 음절 초성의 리을은 리을 뒤가 아니니까요. 설측음 뒤가 아니니까 당연히 치조 탄설음으로 실현되고 조음이치가 언제나 치조예요. 그러니까 탄설음은 항상 한국어에서 탄설음의 경우에는 항상 조음이치가 치조이지만 설측음의 경우에는 이제 환경에 따라서 설측음으로 경국일 때도 있고 치조일 때도 있고 이렇게 설측음의 경우에는 조음이치 이동이 조금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122쪽에 리을의 변이음, 유음의 변이음을 보면 어두초성에 올 때는 탄설음입니다. 어두초성에 올 때는 탄설음이고 비어두초성, 그러니까 초성은 초성이지만 첫머리가 아닌 비어두초성의 리을 뒤에서는 이제 그 경국의 설측음이 되는데 경국의 설측음이 될 때는 뒤에 환경이 달리다라든지 달리다, 달력, 이모음 앞이고 력하면 평순 반모음 앞이죠. 그럴 때는 이 Y 뒤집어진 것 같은 Y자가 거꾸로 된 경국의 설측음으로 실현되지만 그렇지 않은 환경 뭐가 있을까요? 얼룩 이럴 때는 얼룩할 때는 이때는 우모음이잖아요. 이모음도 아니고 평순 반모음도 아니죠. 이때는 치조 설측음으로 L로 그냥 실현이 됩니다. L로 실현이 돼요. 이거를 잘 구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달리다, 이모음 앞, L이 연결이 되는데, 유음이 연결이 되는데, 달리다, 달력 이럴 때는 경국의 설측음이 되어서 Y자 뒤집어진 표시가 경국의 설측음이죠. 반면에 얼룩 혹은 알록 이처럼 그런 이제 오우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이모음이나 평순 반모음이 아니니까 이때는 두 개의 리을이 연속으로 실현되어도 치조 설측음 L로 실현이 되게 되는 겁니다. 비어두 초성의 경우도 모음 뒤에서는 앞에 설측음이 오는 게 리을이 오는 게 아니니까 당연히 탄설음으로 실현되고요. 그 다음에 종성 히읗 앞에서도 탄설음으로 실현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실험 같은 경우, 실험이라는 단어, 종성 히읗 앞 리을인 거예요. 실험. 종성 리을이죠. 근데
히읗이 오는 거예요. 히읗이. 히읗 앞에 오는 실험이 얘가 돼요. 실험. 선생님 이게 표현을 좀 애매하게 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실험. 지금 실험의 경우에는 실제로 발음이 되는 경우에는 이때 이제 잠깐만요. 네네네. 그렇죠. 실험의 경우죠. 실험의 경우에는 이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실험, 실험, 실험 이렇게 연음이 되죠. 히읗이 약화되면서 이때 약화되는 경우 실험처럼 약화되는 경우에는 이제 탄설음으로 실현된다는 뜻이고 만약에 또박또박 말을 해서 실험 한다면 그때는 당연히 실의 경우에는 설치음으로 실현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치조 탄설음으로 실현되는 경우에는 실험 지금처럼 아주 자연스러운 발음에서 실험하게 되는 경우에는 실제로 음절 초성으로 발음이 되는 것이니까 탄설음이 되는 것이고 또박또박 발음해서 실, 험 이런다 그러면 이때의 실은 치조 설치음이겠죠. 여기서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치조 탄설음으로 실현되는 거 많지만 치조 설치음으로도 실현된다. 또박또박 말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유음은 고유어 한자의 분포 제약이 있어서 어두에 오지 못해요. 그러니까 한자어와 우리말에서는 으리으리 어두에 올 수 없어요. 단어의 첫머리. 이거는 소위 말해서 한국어가 계통적으로 알타이어라고 보고 있는데요. 알타이어의 경우에는 어두에 오는 음소의 분포 제약이 있어요. 어두에 오는 음소의 분포 제약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유음이 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을이 올 수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럼 선생님 라디오는 뭐예요? 라면은 뭐예요? 라고 얘기를 하고 싶겠지만 외래어예요. 외래어고 20세기 이후에 굉장히 많은 외래어들이 들어오면서 사람들이 유음을 발음할 수 있게 됐어요. 어두에서. 외래어라는 인식을 가지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고유어의 경우에는 어두에선 설타는 어말에서는 설치음이었잖아요. 그런데 외래어를 발음할 때는 우리가 라면을 발음하거나 라디오를 발음하거나 혹은 뭐 라네즈와 같은 외래어 상품명을 발음할 때는 어떤 때는 설치음으로 즉 라면 어떤 때는 설탄음으로 라면 왔다 갔다 한 개인조차도 굉장히 임의로 써요. 우리가 앞서 배웠던 pre-variation 자유변이음처럼요. 자유변이음처럼 그래서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고요. 고유어나 한자어에서는 유음이 어두에 오지 못하고 한자어의 경우에 유음이 오지 못해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규칙이 있죠. 맞춤법에도 있는 두음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한자음이 니은이 첫머리 음을 탈락하고 리을이 첫머리 음 탈락하고 혹은 리을이 니은으로 되는 경우 아마 한자어의 두음 법칙입니다. 네, 그래서 그걸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6.1에서 순수자음과 그 공명자음을 중심으로 해서 변이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살짝 궁금할 거예요. 모음은 왜 변이음 얘기가 없지? 뭐 이런 생각을 좀 할 텐데 실제로 모음의 경우에는 변이음이 현대 한국어에서 거의 없어요. 물론 미묘하게 설명할 것들은 조금 있기는 합니다만은 여기서 얘기하기엔 좀 살짝 복잡하고 해서 나중에 모음책에서 조금 설명할 일이 있으면 하도록 하고 그래서 되게 많은 국어 의문론 교재에서도 변이음을 이야기하거나 상보적 분포를 이야기할 때는 이처럼 자음들을 중심으로 설명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모음이 변이음이 많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특성을 조금 기억하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2차 시의 남은 부분은 상관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것 같습니다. 6.2의 상관과 중화 122쪽 하단을 함께 봐주기 바랍니다. 중화 얘기는 이제 그 124페이지에 나오게 되는데 거기까지는 아마 못 갈 것 같고 이 상관과 중화의 개념은 굉장히 어렵고 이론적인 개념인데요. 사실 많은 국어 의문론 책에서 특히 최근에 나온 의문론 책에서는 상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안 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한데요.
한국어의 그 자음 체계의 특성, 평음대, 경음대, 유기음의 대립 체계, 특히 우리 대립이라는 말, 오퍼지션이라는 말을 앞서 배웠잖아요. 최소 대립상, 최소 변별상 얘기할 때 대립을 좀 배웠었는데 그 개념을 이해하려면 이 상관이라는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되고 한국어의 자음 체계는 이 상관 개념이 굉장히 이론적으로 유효한 개념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뭐랄까 최대한 어렵지 않고 좀 일반적인 그런 뭐 이 이야기도 이 상관에 대한 이야기도 학자들에 때에 따라서는 또 달리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염두에 두고 좀 받아들여 줬으면 해요. 자, 그러니까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를 들면 우리가 자음 체계를 구분하는 기준, 자음 체계를 분류하는 기준으로 조음 이치에 따른 분류, 조음 방법에 따른 분류, 뭐 이런 분류 체계를 봤어요. 그래서 조음 이치에 따라서 음운 대립을 보이거나 123쪽에 가보면 또 조음 방법에 따라 음운운적 대립을 보인다. 그래서 선생님이 중간고사 이전에 오포지션 대립을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대립의 개념하고는 좀 다르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대립의 개념은 뭐 A와 B가 뭐 영희와 철수가 대립했다라고 하면 뭔가 갈등을 하면서 첨예하게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하는 것이 대립인데 그러다 보니 어때요? 아주 극명하게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한다는 것은 굉장히 확연하게 변별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음소가 대립한다는 것은 사실 비슷한 의미예요. 확연하게 변별되기 때문에 각각 의미를 구별할 수 있는 음소로서 해당 음운 체계에서 정립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음성이 아닌 의미 변별을 하는 음소 체계 혹은 더 나아가서 온소까지 포함한 음운 체계에서는 대립을 통해서 의미 변별이 가능한 것들이 모여서 해당 언어의 체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123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어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조음 이치와 조음 방법에 따른 음운 대립 말고 한 가지 대립이 더 있어요. 성대의 상태에 따른 평음, 경음, 유기음의 대립 체계를 가지고 있고 사실은 한국어의 경우에는 이 성대의 상태, 성대의 크기와 성대의 긴장 여부에 따른 분류를 했던 이 평음, 경음, 유기음의 어포지션 시스템, 대립 체계가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질서정연한 대립 체계를 가지고 있고 또 마찰음의 경우에는 이제 유기음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건 무슨 얘기냐면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일단 이 그 124쪽을 살펴보도록 그림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4쪽의 그림을 보면 평음을 중심으로 해서 예를 들면 양순폐쇄음, 평음의 양순폐쇄음은 유기성의 aspiration, 기식성의 유무에 따라서 유기음과 대립 체계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평음의 양순폐쇄음은 이제 긴장성, 성대의 긴장성 여부에 따라서 경음과 변별이 되고 있고 사실 유기음과 경음도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아이들은 직접적으로 변별이 된다라기보다는 평음과의 상관관계 속에서 구별이 되죠. 물론 뭐 우리가 앞서 배웠던 변별적 자질에 의하면 유기음과 경음은 평음과는 달리 플러스 긴장성이라고 하는 공통의 자질 속성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상관관계는 이렇게 평음을 중심으로 삼각 대립을 갖는 것으로 봐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느냐면 미리 얘기를 하면 삼지적 상관속이라 해서 세 가지 다리를 가지고 있는 게 산발이 같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죠. 그런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묶음 속자거든요. 번들이라는 뜻입니다.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앞쪽으로 와보면 네, 그래서 123쪽으로 와서 그 두 번째 단락입니다. 상관관계가 뭔지 정말 그야말로 간략하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correlation, 그런 용어와 correlation이라는 개념하고 상관은 있어요. 말 그대로 상관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뭐 상관상,
상관 표지, 상관 뭐 이런 개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상관쌍은 뭐냐면 그냥 이거를 뭐 여러분들한테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예를 들면 지금 뒤에서 봤던 평음과 경음 혹은 평음과 유기음이 일종의 페어가 되는 거예요. 쌍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양면, 비례, 유무 뭐 이런 것은 좀 어려운 개념인데 굳이 말한다면 유무 대립은 여러분들도 이해를 할 수 있겠죠. 네, 뭐 요건 다음에 시간이 있으면 좀 더 추가로 설명을 하고요. 오늘은 일단 상관쌍이라는 개념이 있고 상관 표지는 예를 들면 디귿 평음의 그 치조 폐쇄음과 유기음의 티읕 치조 폐쇄음이 서로 변별이 될 때 표지가 있죠. 무슨 표지? 기식성이라는 표지. 그것에서 마이너스 기식성이냐 플러스 기식성이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변별적 자질의 개념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표지의 유무에 따라서 상관성의 두 음소가 구별되는 변별적 특징을 이야기하고요. 상관은 동일한 상관 표지를 가진 상관쌍들의 전체, 지금 방금 124페이지에서 봤던 한국어의 평음, 경음, 유기음의 이 전체가 상관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상관, 그 쌍들의 전체, 상관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계열 관계와 서열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설명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123페이지의 하단을 보면 서열은 뭡니까? 서열과 계열은 서열은 조음의 간단히 말하면 서열은 한 무리의 자음들이 상관관계를 형성한다고 할 때 지금 상관 서열과 상관 계열은 가로축, 서열은 세로축입니다. 그래서 계열은 뭐냐면 조음 위치에 따라서 변별이 되고 서열은 해당 그 조음 위치에서 나타나는 동일한 무리가 또 묶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양순음은 양순음끼리, 또 그 다음에 치조음은 치조음끼리, 영구계음은 영구계음끼리, 그리고 계열 관계에서는 또 외파음은 무성음은 무성음끼리, 유성음은 유성음끼리, 비음은 비음끼리. 이건 한국어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선생님이 인용한 부분에서 일반적인 인도 유럽어족 아니면 유무성의 대립을 보이는 경우를 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계열 관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동개념, 유개념, 서열 관계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말 그대로 오더, 어떤 순차적인 개념을 좀 갖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것은 상관관계라는 것은 계열과 서열의 묶음으로 보여주는 이러한 시스템이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표를 보게 되면 가깝고 친소관계를 확인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양순 비음인 M과 연국의 폐쇄음의 무성음은 상당히 좀 멀게 느껴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음을 분류했을 때 가깝고 먼 관계를 이런 어떤 그 상관관계를 통해서, 즉 서열과 계열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 124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줄을 보면 친밀한 관계에 있는 두 개 혹은 그 이상의 상관의 항들은 항목들이죠. 항.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항들이 예를 들면 방정식의 항, 그 정도의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른바 상관의 항들은 상관속을 형성한다. 그래서 하나의 bundle of correlation. 지금 묶음을 만들었죠. 국어의 파열음과 파찰음들은 유기성 상관과 긴장성 상관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은 하나의 공통항, 즉 평음이라고 하는 공통항을 가지고 있는 가지를 세 개로 뻗치고 있는 삼지적, 가지 지자잖아요. 삼지적 상관속을 이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어는 이 삼지적 상관속, 평음, 경음, 유기음의 속성이 아주 확연히 드러나는 어떤 그 correlation, 상관의 관계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상관에 대해서 좀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고, 선생님이 사실 굉장히 피상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국어 의문론에서 잘 설명을 안 하는 부분이긴 한데, 그래도 한번 좀 소개를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꼭 기억을 해야 할 것은 평음, 경음, 유기음이라고 하는 것이 삼지적 상관속을 보인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 그림의 밑에를 보면 한국어 자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인 평음, 경음, 유기음의 대립관계를 잘 보여주는 것이 삼지적 상관속이고 같은 장애음인 마찰음의 경우에는 유기음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삼지적 상관속을 이루는 데서는 예외에 속한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여기서 삼지적 상관속은 묶음이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4개의 번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3차 시에서는 중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